편안하고 무탈하게 지내면 좋으나 종종 강아지는요 실내에서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발톱을 잘못 잘라 피가 안 멈추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어설픈 가위질에 피부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스러운 강아지는요 여러분에게 밟히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진통제 같은 약을 먹기도 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 집에서 응급으로 처치하는 요령들을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발톱을 잘랐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리 걱정한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발톱을 잘라주다가요 실수로 혈관 있는 부위까지 자르면요 지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발톱 정도의 출혈로 강아지가 심각한 상태로 가진 않습니다. 침착하게 지혈만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발톱 지혈제를 하나 사서 가지고 계신다면요 손가락에 조금 묻힌 뒤 피가 나는 발톱에 지혈제를 묻힌 손가락으로 30초 정도만 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지혈이 됩니다. 만약 지혈제가 없다면은요 거즈나 솜을 손가락에 댄 후에 피가 나는 발톱을 진드기 3에서 5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요 지혈이 됩니다. 감염 미용도는 낮은 편이니까 더 이상 피가 안 나도록 지혈만 시켜준다면은요 굳이 병원까지 데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간혹 강아지를 밟거나 갑자기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밟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걷는 모양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다친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대지 않고 이러고 뛴다면은요 인대가 끊어지거나 관절이 빠졌거나 뼈가 손상된 이런 심각한 경우입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반드시 받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를 좀 불편해할 뿐 절름절름이라도 걷는다면은요 되도록 산책은 시키지 말고요 안정을 취하게 해주며 하루만 지켜보세요. 다음날 걷는 것이 한결 나아진다면은요 단순히 접지른 정도이니까 3일 정도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여전히 같은 정도로 다리를 불편해한다면은요 이건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관절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같은 적절한 처방을 받아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요, 집에서 미용 중에 실수로 피부를 잘랐다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거 끔찍한 사고 같아도요 해마다 종종 일어나는 잦은 사고에 속합니다. 평소 집에서 미용을 잘 받던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움직여서 피부에 절상을 입는 경우인데요, 이건 상처가 작아 보이던 커 보이던 무조건 병원에 데려오셔야 합니다. 잘라진 피부가 절대 저절로 붙진 않거든요. 미용 가위로 인해 생긴 피부 손상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게 일어나고요 생각보다 넓은 부위에 걸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험상 가위를 사용한 절상은요 10cm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요, 일자 형태로 똑바르게 찢어진 것이 아닌 V자 형태로 수술 부위가 굉장히 크게 넓게 벌어져서 수술이 작진 않았습니다. 상처 자체가 감염되지 않도록요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나 핑크빛의 클로렉시딘 같은 수용약을 뿌려주시고요, 절대로 투명한 종류의 과산화수소나 알코올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상처가 더 벌어지거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붕대나 혹은 탄력붕대가 없다면요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감싼 뒤 병원으로 빠르게 데려오는 겁니다. 만약 저녁에 사고가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요 그냥 소독 후에 탄력붕대로 잘 감싸 놓은 뒤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피부의 얇은 절상은요 출혈이 그리 심하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병원에 방문해도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사람용 진통제를 먹이시거나 순간적 치제를 사용해 임시로 붙이는 행동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로요, 발톱이 발바닥에 박혀서 발바닥에서 피가 난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강아지 발톱을 안 잘라줘도요 산책을 하며 발톱이 계속 바닥에 갈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길게 자라긴 힘듭니다. 하지만 땅과 닿지 않는 발톱인 엄지발가락의 발톱, 즉 며느리 발톱의 경우는요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잘라주지 않는다면은요 하염없이 자라 점점 구부러지면서 자기 발바닥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요 동물병원에 데려가면요 쉽게 처리가 가능하나 강아지가 차를 안 타거나 대형견이라 병원에 데려가기가 힘들다면은요 집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뚫고 들어가 상처 입은 발바닥면에 포비돈을 뿌려서 소독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 후 강아지용 발톱깎이로 혈관이 없는 곳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린 발톱 중 발톱이 박힌 부분을 뽑아주면 됩니다. 발톱을 뽑은 자리는요 약간의 출혈과 염증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나 병원 방문이 어려워 그것이 힘들다면은요 심하지 않다면은요 할지 못하게 네칼라를 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소독만 잘해줘도 3에서 5일 이내에 좋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강아지가 사람 약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강아지의 몸무게와 약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약을 어떤 강아지가 얼마나 먹었냐 이거거든요. 만약 5kg 정도의 강아지가 타이레놀이나 펜자리나 개보린 같은 진통제를 2알 이상 먹었다면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용 영양제를 과잉해서 먹었다면요 약간의 간부전이나 설사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약 같은 호르몬제의 경우는요 먹은 약의 양에 따라서 상당 기간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좋은 것은요, 30분 이내에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구토를 유발해 꺼내는 겁니다. 만약 1시간이 넘었다면요, 구토를 유발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약을 먹었을 경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는요, 무조건 빨리 병원에 안고 뛰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서는요, 어떤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요, 집에서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타이레놀, 펜잘 같은 진통제 혹은 진해 겁대제가 들어간 감기약을 굉장히 많이 먹은 경우 같이 강아지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상황이라 판단되고요, 병원이 문 연 곳이 없다면은요, 이때는 뭐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안 된다면요, 집에서 과산화수소를 먹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구토는요, 동물병원에서도요, 실시하다가 쇼크나 오연으로 강아지가 죽기도 하고요, 구토 유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위염과 식도염, 그리고 기관지염과 인후두염, 구내염 등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벌레 잡는 끈끈이나 아니면 쥐 잡는 끈끈이가 털에 붙었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이때부터 이건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쥐 끈끈이나 벌레 잡이 끈끈이는요, 털에서 깨끗하게 떼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가위를 사용하셔서는 안 되고요, 클리퍼, 바리깡으로 천천히 털을 잘라가며 최대한 떼어보는 겁니다. 조금씩 일자빗, 얼굴빗, 클리퍼를 사용해서 밀가루를 계속 묻혀가며 조금씩 떼어내고 밀가루를 바르고 조금 잘라내고 밀가루를 바르고, 이거를 반복해주는 겁니다. 떼어낸 끈끈이나 끈끈한 털에 밀가루를 묻혀서 다른 곳에 털이 다시 들러붙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밀가루 대신요, 식용유도 가능하나 경험상 저는 밀가루가 더 좋았습니다. 동물병원 한쪽 구석에 밀가루나 식용유가 있는 이유는요, 해마다 쥐도새 걸린 강아지들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